예,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지방자치 제도의 변화와 주민자치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 참여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노민호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리고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 지방자치. 이 지방자치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뜻인가를 좀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지방이란 말은 원래 중앙에 반대되는 일종의 변방이란 뜻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방이란 말을 그런 변방이란 개념보다는 오히려 지역, 하나의 단위, 마을, 고장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가 자치인데요. 여러분, 자치라는 말을 좀 역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오는 삶을 훨씬 오래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결정하면 나는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러나 이 자치라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통치한다, 나 스스로 자치한다, 이런 차원의 말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나 스스로가 뭔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이 스스로란 말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두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으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라는 말은 원래가 한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정책의 결정권을 스스로가 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 이 네 가지 계급으로 가장 오래 살아왔어요. 이 계급이 사라진 게 짧게 보면 한 100년, 길게 보면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동물 수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침팬지 같은 동물 수준의 삶을 살았을 때는 한번 상상해 보죠. 침팬지 그룹을 보니까 모든 결정을 누가 해? 예, 우두머리가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땠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간들은 막 스스로 했나요? 예. 인간들 역시도 사실 동물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대장이 결정하면 나머지는 그 명령에 쫙 따르는 제도를 가장 오래 해왔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거를 해온 형태란 말이죠. 그 안에서 이런 계급도 있었던 겁니다. 보시면 왕이라는 계급은 가장 소수겠죠. 귀족은 그보다 좀 많지만 가장 많은 건 평민들이 이루고 있었던 사회입니다. 이런 구조로 살아왔어요. 극소수의 지배계층, 그리고 다수의 피지배계층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삶이 별로 안 좋구나 라고 하는 사회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 이 서구에서는요, 봉건제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각 지역별로 영주들이 존재했고 그들에게는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재량권이 뭐죠? 내가 스스로 좀 알아서 하는 거죠. 대신 충성, 반역하지 않고, 만약에 국가적인 일이 있을 때 군사를 보내고, 그리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전제 조건으로 이런 재량권들이 있었는데, 이건 서구 중심이 그렇고 우리나라와 같이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런 재량권보다는 왕이 결정하면 모든 것을 그냥 결정, 복종, 이것만 있었죠. 우리 한국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그런데요. 어쨌든 인류의 역사는 결정권의 이동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왕이었다면 지금은 사라졌죠. 이쪽으로 오고 있죠. 천민은 이제 없습니다. 귀족도 왕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위 시민만이 존재하는데, 과거의 왕이 모든 걸 결정할 때의 이름을 우리가 왕권 신수다, 왕의 모든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귀족으로 권력이 넘어오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마그나 카르타, 찰스 1세의 처형, 그리고 명예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거치고 나서 다시 근대 시민혁명의 원조라고 얘기하는 프랑스 혁명이 나면서 모든 결정권을 우리 시민,
우리 흔히 국민들이 갖게 되는 역사적 변화가 있었죠. 이 결정권의 이 제도, 결정권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내 의견을 대신 표현할 제도를 통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위임합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와 같은 신분제가 아닌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권한을 제도를 통해서 위임하는 절차,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떤 거냐? 지금의 현재의 간접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은 가급적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라는 건 이론적인 것까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주 현실적인 방법에서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회 전체 운영에 관한 문제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동네에서 야, 우리 동네에 새로운 공원이 하나 생기는데 여기다 놀이기구를 미끄럼틀을 놓을까? 아니면 시소를 놓을까? 그네를 놓을까? 이런 현실에 부딪히는 작은 문제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의 요구와 부응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발현 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 책을 좀 언급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고대 아테네의 모든 시민은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스스로를 통치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게 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했다.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직접 민주주의였다. 조금 어려운 문장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말하는 자치라고 하는 것에 가장 철학적 정의를 내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한 두세 번 정도를 좀 의미를 되새기시면 우리가 말하는 자치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냥 주민자치회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라는 현재의 법 또는 법령에 따르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 역사적 철학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한다는, 내가 나를 제어한다는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게 클라리테리온이라는 사진을 여러분들께서 잠깐 보고 계신데요. 이 클라리테리온이 뭐냐면 여러분들 명함을 여기다 다 꽂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명함을 딱 꽂아서 요게 보면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다 까만 돌 여러 개에다가 하얀 돌 하나를 섞습니다. 그리고 이물을 뿌리면 또르르륵 굴러 내려가서 요게 쓰게 됩니다. 요게 만약에 하얀 돌이 여기 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시의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처럼 선출 방식이 아닌 추천 방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시민 누구나 자기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결정자,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아테네에서는 선출이 아닌 추첨으로도 충분하게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주민자치회 하실 때 아마 추첨제도를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원류, 그 아테네에서 시민들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모시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걸 보더라도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자치에 참여하는 능력과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주민자치의 의미는 어떤 거를 말씀드린 거냐면 남으로부터 결정된 걸 내가 통보받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의 패러다임을 말하는 거다. 이것 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변화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